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부분 사업 설명회를 맡은 만화 스토리 산업부의 황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을 예정을 해서 만화 관련 국고 보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크게 두 곳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역할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창 제작 지원, 순수 웹툰 창작과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그 제작된 만화 IP를 가지고서 각 업계에서 산업에 좀 더 도움을 제시하고 만화 IP에 대한 어떤 사업화 지금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사업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잠깐 설명드렸고요. 네. 그 구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작 기반 모든 관련 사업들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터에 보시는 대로 그림에 보시는 대로 창작 기반 쪽에는 저희는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 제작되는 웹툰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성장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만화 IP 프로모션, 피칭과 전시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 형태로 지금 색깔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고가 나간 총 5개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직접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고 만화 기업 창업 지원, 그리고 해외 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그리고 만화 에이전트 육성 지원, 그리고 기업 자율형 해외 프로모션, 해외 전시 마켓 참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성장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도약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되고 해외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목적은 해외의 신규 플랫폼 구축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물론 콘텐츠 수급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 이제 기타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집행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내 사업화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국내 해외까지 같이 집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영역을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만화 IP에 대한 에이전트 역할을 저희가 좀 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저희가 그런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여기 만화 콘텐츠 기업 육성에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비는 15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개요만 말씀드리면 만화 원작을 활용한 2차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 2차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기업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외에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진흥원의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작년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일부 사업을 수행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진흥원에서 다시 사업을 재편하면서 약간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만화영상진흥원에 나온 사업으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사업을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기업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만화 관련 창업 자금을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이제 뭐 스타트업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이 뭐 창업하기 전 아이디어 단계, 그리고 창업 후 1년까지, 그리고 1년부터 3년, 그리고 3년부터 7년 이렇게 좀 단계를 나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대한 좀 첫 사업이다 보니까 단계를 세분화해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창업 후 1년 이내까지를 저희가 우선은 트랙 1으로 구성을 했고, 1년 이상부터 7년 이내까지를 트랙 2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 단계를 좀 나눴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에 저희 한국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좀 플랫폼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좀 성과들을 올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아직 우리 웹툰을 알고는 있지만 그 나라의 좀 시장 성장력이 보인다거나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자 하는 시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해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드리고자 그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과제당 약 2억 원, 뭐 뒤에가 설명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과제당 약 2억 원 지원을 하는데 1억 원 이상은 해외에서 집행되는 금액으로 꼭 예정을 하셔야 되고, 그 해외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코트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네, 만화 에이전트 운영 지원입니다. 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나 에이전시라는 게 산업 사이클이나 어떤 구조에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산업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역할이 나눠져서 돌아가는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는 출판 만화 있는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 역할을 다 해왔고, 최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웹툰에 대한 창 제작이나 모든 매니지먼트, 기획 관리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사들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산업 구조에 있어서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분들을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들 해주셔서 현재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에 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자 저희가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좀 교육하고, 그 에이전트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서 어떤 작품을 가지고 에이전트 역할을 할 건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가미해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만화 IP 피칭 및 전시에 9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화 콘텐츠 기업 육성에 총 54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만화 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에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지금 만화라는 입평지를 정보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개간지 형태로 1년에 총 4회가 발간될 예정이 있고요. 많은 작품들을 좀 실어서 대국민적으로 좀 이슈화되고, 많은 웹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품을, 너무 요즘에 이제 쏟아져 나온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좀 선별적으로 어떤 작품을 좀 보기에 좀 도움이 될 건지, 또는 웹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좀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정보지 발간을 작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만화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연말에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한 해 기간 동안 우수한 작품들 또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또는 작가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화 해외 진출 지원 같은 경우에 총 15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만화 해외 마켓 참가 지원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와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저희가 참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 태국, 러시아, 샌디에고, 그리고 LA에서 저희가 피칭 및
B2C 프로모션을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 또 신규 사업으로 기업 자율형 만화해 프로모션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가고 있는 베이징과 프랑크푸르트를 제외한 그리고 타 장르 마켓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공동관 운영 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제외한 그런 마켓이나 어떤 B2C 프로모션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신설을 했고요. 총 3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진흥원에서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 총 70억 7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공고 나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 지금 올해 초에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사업 발표를 하면서 지원사업 개선안으로 좀 작년 대비 좀 많이 바뀐 점들을 발표된 것을 많이 또 알고들 계실 겁니다. 저희가 단년도 회계 원래는 모든 국회에서 승인 내려온 저희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저희가 차년도를 2월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단년도 회계주의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단년도 회계주의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업계에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저희가 사업을 많이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좀 지원 기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로 대부분이 사업 공고가 3월에 나가서 선정하고 거의 협약이 6월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 종료가 그 다음 차년도 4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원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에서 11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 사업이 종료 시점이 이제 11월 말로 저희가 설정을 한 거는 저희가 단년도 회계주의에 저희가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과 약간 비교를 했을 때 약 2개월 정도 좀 기간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 주는 거에 대해서 업계에 좀 많이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많이 고심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 공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화 IP에 대한 2차 콘텐츠 제작을 제작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제작 지원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8개 내외 과제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와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 이제 기획 개발 및 콘텐츠 제작 지원에 이제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작년까지의 사업 결과물은 사업 종료 시점에 결과물로 콘텐츠 제작 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년도 회계주의 또는 그런 어떤 사업 기간이 좀 줄어들에 따라 이 사업 기간 내에 완성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쪽에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 TV 시리즈라 TV 시리즈 52부작인데 이 기간 내에 나는 기획개발만 하겠소. 그러면 기획개발에 대한 제작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기획개발이 되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52부작 중에 나는 20부작만 제작하겠소. 그럼 20부작에 대한 제작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그 해당 계획 대비 결과물로 저희가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초 설정한 과제 목표에 따라 결과물들을 저희 쪽에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원금 및 지원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기획개발만 하시는데 지원금이 2억을 다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식적으로 기획개발에 드는 비용을 실비용을 편성하셔서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물론 이제 좀 과다 계산을 해서 저희 쪽에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물론 또는 나중에 주 선정되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겠지만 미리 그 부분은 제안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진짜 이 해당 지원 기간 동안에 해당 제작 내용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좀 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사업비를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 만화를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다 보니 만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서사 구조가 해당 2차 콘텐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콘텐츠의 서사 구조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뭐 이거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웹툰의 캐릭터 홍길동, 홍길순만 갖다가 서사 구조가 완전 틀린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과연 2차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계획을 2차 콘텐츠에 대한 계획은 계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기준은 이제 서면 통과되시면 서면 40% 그리고 발표 60%에서 종합 점수 100%로 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 국내 또는 해외에서 피칭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칭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이 저희가 이제 또는 2차 콘텐츠화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산점으로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는 국내외 만화 IP 피칭 행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점 5점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만화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또는 구현 능력, 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한 1년 이하의 초기 창업 또는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등록이 이미 돼 있거나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접수를 받다 보니 이나라도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창업 1년 이하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당 국고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고요. 사업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창업 7년 이하 기업이고 그 과제당 국고지원금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은 10% 이내로 현금으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0개사 내외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화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멘티 또는 이렇게 붙여서 컨설팅을 해드릴 계획이 있고, 초기 창업이다 보니까 어떤 회계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선정되시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제 종료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해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된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모데이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과제 진행이 끝난 후가 아니라 과제 진행 중에 중간평가 시점에 저희가 약 한 10월경에 저희가 데모데이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 점 참고하셔서 만약에 선정되신다면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화기업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시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화 웹툰 관련 콘텐츠 창작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또는 어떤 요즘에 이제 3D 배경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또는 창업에 대한 부분을 창업 좀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화 웹툰 콘텐츠와 요즘에 이제 IR, VR 이런 어떤 기술 융합형 기업, 그런 부분들 많은 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창업 좀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시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산업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은 동일한데, 저희가 트랙 1과 트랙 2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과제 기획, 서면 같은 경우에는 과제 기획력과 과제 내용에 있어서 약간 배점을 달리했고요. 발표 같은 경우에도 기대 성과와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달리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 일본, 중국 좀 유수의 만화 코믹스라고 많이들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망가라고도 해서 해외에서 서비스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이미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나가서 운영하시는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나라를 제외한, 저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태국, 이제 좀 웹툰이라고 하면 좀 신생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웹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저희가 작품을 올리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운영 계획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직접 플랫폼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계획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만화인권진흥원에서 이미 좀 진행을 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만화인권진흥원에서 이미 지원 받으신 업체를 포함해서 최대 2회까지만, 동일 나라에 최대 2회까지만, 같은 업체를 하더라도 타 나라로 나가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한데, 동일 나라의 지원은 2회까지만 저희가 지원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2억 원의 총 5개사 대회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업분 중에 1억 원 이상은 꼭 해외로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1억 원은 그 1억 원 이상에 대한 금액은 코트라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트라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은 저희 이제 선정된 업체에서 제안해 주시는 해외 사업분에 대한 부분이 직접 집행이 되지만, 그 외에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진출 토탈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각 500만 원 내외에서 그 비용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과제별로 업체별로 5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 그리고 콘텐츠 수급비, 마케팅비, 컨설팅비 등이 이제 되겠고요. 콘텐츠 수급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플랫폼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이
거의 70~80% 정도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가의 원고료로 나간다거나 하는 어떤 콘텐츠 제작비 등은 이번에는 제외가 되고요. 콘텐츠 수급비는 말씀 그대로 어떤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한 라이선스비, 그리고 콘텐츠 해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작비, 이런 어떤 뭐 편집, 번역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지원금의 30%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편성 가능합니다. 네, 평가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면 40에 발표 60%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가 기준은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진행이 되던 어떤 평가 기준과는 약간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좀 이따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평가 기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각 사업별로 평가 기준 나와 있는 기준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제안서 작성을 하실 때, 사업 신청서 작성하실 때 그 부분들이 각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나웨이톤 에이전트 운영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만화 관련 만화 산업에 있어서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산업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에 대한 부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이 신설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가를 통한 창 제작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작품의 콘텐츠 2차 사업화를 위한 에이전트 역할을 지원해드린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플랫폼이라면은 기존에 있는 또는 뭐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라면은 기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신규 인력, 신규 에이전트를 위한 신규 인력의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편성 가능합니다. 대신에 기존의 인력 플러스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역량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사업비 내에 교육비 편성을 좀 의무화했고요.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의 어떤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IP를 가지고서 어떤 2차 사업화를 위한 에이전트 활동 보고서를 저희 쪽에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에이전트 활동이 누구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나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 활동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누구랑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눴고 얘기 나누다 보면 어떤 사업화가 또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에이전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폭넓은 개념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에이전트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2차 사업화를 위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활동의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실게요. 그래서 만화와 웹툰 에이전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에 대한 육성과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통한 2차 콘텐츠, 만화 IP의 2차 콘텐츠에 대한 비즈니스 결과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좀 두 종류의 결과물이 저희 쪽에 제출이 돼야 되고요. 그 에이전트에 대한 교육과 그 어떤 이수 계획과 이런 이수 계획과 2차 콘텐츠 사업화에 대한 계획이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고,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각각의 결과물들이 저희 쪽에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기업 자율형 난화 해외 프로모션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베이징
국제도서전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그리고 타 장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공동마켓 사업을 제외한 그런 어떤 기업의 자율적인 마켓과 또는 해외 프로모션, 어떤 B2C를 위한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뭐 베이징 국제 도서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국을 반드시 중국은 안 돼가 아니고 베이징 국제 도서전은 8월입니다. 그래서 8월 베이징 국제 도서전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 중국을 방문해서 어떤 해외에 사업화를 하시겠다, 프로모션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가능하시고요. 그런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떤 마켓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좀 그런 해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다른 타 마켓인 경우에는 마켓 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켓 참가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갔을 때는 꼭 프로모션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이미 어떤 네트워크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그 해당 해외 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바이어들과 바로 만나서 네트워크 하실 수 계약을 하시거나 어떤 협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없는 경우라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웹툰을 또는 비즈니스 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프로모션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국가별로 또는 그런 마켓별로 나가실 때는 꼭 프로모션을 꼭 포함해서 집행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연초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강화한 부분들이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약간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당해년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은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시거나 또는 2개 과제를 아직 회당이 종료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는 사업 신청 불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1개 과제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과제 신청은 가능하시는데 최종 선정은 1개만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수행은 2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과제 정산 또는 지원금에 대한 반납 요청 또는 기술료 납부를 위한 어떤 그런 매출 조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좀 미납이나 좀 불응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분들이 간혹 많지는 않지만 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투 사건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경각심을 우리 업계도 좀 가져가보자라고 해서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과제 참여 이력 대표권자, 집행권자 또는 의사결정권자 등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승인법에 따라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 기준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타 장르 사업에도 이런 필수 항목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만화 부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타 장르 사업에도 신청하실 때 이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 부분은 발표 평가 때 1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 건전성은 저희가 따로 서류를 받지 않고 기업 신용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서류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서류 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이틀 이내에 온라인으로 기업 계획표, 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등등에 대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비용을 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진흥원 전체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진행할 계획이라 타 기관에서 받은 어떤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왜냐면 좀 타 기관에서 받은 신용도 평가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위한 기업 신용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약간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업계들에게 부담을 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많은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하고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힘을 쏟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7년도 대비 18년도에 해당 업체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었느냐라는 부분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 자료와 18년도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성폭력 근절 관련 평가 항목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참여 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체가 성폭력 근절 관련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그 해당 참여 인력과 참여 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약서고요. 여기에 대해서 첨부된 저희 공고에 올라온 첨부된 양식에 양식이 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 이행 서약서와 근절 계획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재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 5점 배점을 이제 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 점수를 좀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했고요. 소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본사의 지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최대 2점까지만 저희가 부여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제 수행 계획서, 이제 과제 신청서 안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 과제가 기여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3점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5점에서 5점은 맞는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2점, 그리고 정성평가로 해서 3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3점이 편성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수행계획 작성하실 때, 좀 과제 신청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은 좀 고심하셔가지고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로 이제 과제 신청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과제 신청 개요, 그리고 참여 인력 현황표, 이해관계자 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참여자 체크리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그리고 예방 근절 서약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일자리 창출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납입 증명 서류가 이제 17년도, 18년도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술료 납부 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기획이나 또는 어떤 파일럿, 시제품 제작에 대한 부분은 기술료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회사 사익을 위나 또는 영업을 위해 어떤 이득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법안이 저희가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좀 더 다시 좀 세밀화돼서 좀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좀 변경할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공표할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과제 선정된 후에 협약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협약 당사자들, 선정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고, 이 부분은 그때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과 이제 저희가 공통사항, 그리고 작년 대비 좀 바뀌는 사항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사업 안내 설명 자료 책자를 좀 보시고, 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별로 어떤 부분은 뭐 해외에서 집행이 된다, 어떤 부분은 뭐 집행이 안 된다, 사업 간에 또 뭐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 간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이 사업 간의 모든 좀 지원을 받으시는 게 저희 쪽에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업체들께, 업계에 계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받으실 때 좀 나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설계를 잘 해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